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속 랜덤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부를 했듯이 연속 랜덤 변수라는 것은 그 랜덤 변수가 취하는 값이 어떤 구간에 있는 그 모든 점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랜덤 변수를 연속 랜덤 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뇌우가 발생했어요.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전력선을 모니터링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전력선의 전력이 급등하니까 피크 전압을 측정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어떤 값을 측정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연속 랜덤 변수다. 이렇게 배웠지요. 지금 피크 전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피크 전압을 랜덤 변수로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럴 때 그 x가 어떤 구간의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x가 갖는 구간을, 값이 표현되는 구간을 예를 들어서 1900볼트부터 2100볼트까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900부터 2100 사이에 있는 모든 수가 이 피크 전압의 값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크 전압이라는 것은 측정된 피크 전압은 연속 랜덤 변수가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연속 랜덤 변수를 다뤄야 되니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피크 전압이 이 구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피크 전압이 2000볼트보다 작게 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피크 전압이 2000볼트보다 낮은 그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은 어떤 적당한 값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피크 전압이 정확하게 2000볼트가 되는 그런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주어진 연속 랜덤 변수가 정확히 한 점이 되는 그런 확률은 이미 약속을 합니다. 0이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랜덤 변수가 주어지면 우리는 확률, 이 연속 랜덤 변수 x가 어떤 한 점, b가 되는 확률, 이것은 0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연속 랜덤 변수는 정확하게 어떤 한 개의 값을 갖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산 랜덤 변수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 랜덤 변수가 어떤 값을 취할 확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 한 점이 될 확률은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확률을 어떤 한 점이 될 확률 이것보다는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 이걸 계산해서 모든 얘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속 랜덤 변수에 대해서는 랜덤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금방 약속한 것처럼 연속 랜덤 변수가 어떤 한 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0이라고 했으니까 그 구간을 표시할 때 등호라는 것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속 랜덤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x가 a보다 크고 b 이하가 되는 확률 이렇게 표현하면 자, 등호를 이쪽에만 붙여봤어요. 그러면 이 등호는 여기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는 A보다 크고 여긴 B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확률을 더하면 우리는 이 확률을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확률하고 X가 B가 되는 확률하고 두 개를 더하면 X가 A보다 크고 B 이하가 되는 확률이 되지요. 하지만 여기 한 점 B가 되는 확률은 금방 0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호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만 남아서 결국은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확률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랜덤 변수에 대해서 그 랜덤 변수가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을 표시할 때 등호라는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어요.
등호가 있어도 없어도 구간이 왼쪽 끝점하고 오른쪽 끝점이 같으면 그 양쪽 끝점이 포함되던 포함되지 않던 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유는 한 점에서의 확률을 0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산 랜덤 변수에서 했던 것처럼 연속 랜덤 변수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랜덤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분포 함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분포 함수라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분포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우선 CDF라는 걸 정의해서 그것을 미분하는 방법으로 분포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연속일 때는 그 분포함수를 PDF라고 부를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X가 연속 랜덤 변수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확률을 정의를 할 거예요. X가 소문자 X 이하가 되는 확률. 여기 랜덤 변수 X가 소문자 X 이하가 되는 확률을 함수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대문자 fxx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fxx라고 하면 여기 대문자 x로 표현한 랜덤 변수가 여기 소문자 x로 표현한 이 값보다 x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확률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 랜덤 변수 x의 누적 분포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누적 분포 함수를 영어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CDF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누적 분포 함수 CDF라고 쓰겠습니다. CDF를 정의를 했어요. CDF는 X가 X 이하일 확률이에요. 그리고 대문자 F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누적 분포 함수, 즉 값을 계산하면 x가 x 이하일 확률 이렇게 계산한 거니까 이 누적 분포 함수 CDF는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돼. 살펴보겠습니다. fx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돼야 되고요. fx 무한대는 1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기호로 fx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함수값 이렇게 되는 것처럼 표기를 한 건데 이것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x의 극한이다라는 의미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극한을 즉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함수값인 것처럼 기호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fx 마이너스 무한대가 0이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누적 분포 함수 fxx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그게 0이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그렇다면 fx 무한대가 1이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극한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 무한대에서의 함수값 이것처럼 썼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한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x 즉 CDF에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그런 뜻입니다. 그게 1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델타 x가 0보다 크면 x가 x 이하일 확률하고 x가 x 플러스 델 x 이하일 확률하고 비교를 하면 x가 x 플러스 델 x 이하가 되는 확률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것은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x를 표시하면 이쯤 x가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델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델 x는 x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x가 x 이하일 확률은 이쪽에 있는 확률이고요. x가 x 플러스 델 x 이하일 확률은 이쪽에 있는 확률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더 큰 구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률의 법칙에 의해서 더 큰 구간, 이 집합으로 표현하면 더 큰 구간으로 표현되는 이 사건. 이 사건의 확률이 당연히 작은 사건, 부분 집합이 되는 작은 사건의 확률보다는 더 큰 쪽의 값을 가져야 되죠. 그게 확률의 법칙이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CDF는 증가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총 정리를 하면
CDF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CDF는 0을 향해 가야 되고요. x가 무한대로 다가가면 CDF는 1을 향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곡선은 이렇게 한번 휘는 로지스틱 곡선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DF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선 CDF를 가지고 X가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 하는 것을 표현을 해볼게요. A보다 B가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X가 B 이하인 확률을 A를 중심으로 둘로 나눠볼게요. 그럼 X가 B 이하일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니까 예, B 이하일 확률 그렇다면 A 이하일 확률하고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하고 더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x가 b 이하일 확률은 x가 a 이하일 확률에다가 x가 a보다 크고 b 이하가 되는 확률을 더해주면 되지요. 그렇다면 이 식을 이 구간에 있는 확률로 풀어볼 수 있어요. 이 항을 넘겨서 이렇게 왼쪽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x가 a보다 크고 b 이하가 되는 확률은 이쪽 x가 b 이하인 확률에서 이 값 x가 a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되지요. 자, 그런데 무엇 이하인 확률 하는 것은 CDF의 함수값입니다. x가 b 이하일 확률, CDF의 b에서의 함수값이죠. x가 a 이하일 확률, CDF의 a에서의 함수값이지요. 그러니까 fxb에서 fxa를 뺀 값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이 방법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CDF를 가지고 x가 a보다 크고 b 이하가 되는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예, CDF로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PDF로 가볼게요. 그래서 CDF, 대문자 fxx가 미분 가능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은 변수 x를 가지고 표현된 함수니까 dx분의 d,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하면 미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x로 미분을 해봤어요. CDF를 x로 미분한 함수. 그걸 소문자로 fxx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자로 fxx라고 쓰는 그 함수를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를 영어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PDF라고 쓸 거예요. PDF. 자, 확률 밀도 함수 PDF를 지금 정의를 한 거예요. 무엇으로 정의한 거냐? CDF의 도함수다. 됐지요? 그렇다면 CDF의 도함수가 PDF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X가 A보다 크고 B 이하가 되는 확률을 계산해 볼까요? 이것은 금방 첫 번째 방법에 의해서 CDF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었어요. fxb에서 fxa를 빼주면 돼요. 오른쪽 끝점의 CDF의 함수값, 거기서 왼쪽 끝점의 CDF의 함수값, 이걸 빼주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걸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예, 이것을 가우스 기호로 이렇게 브래킷 안에다가 쓸 거예요. 구간 적용하고요. fxx를 a부터 b까지 해서 계산한 거. 이게 바로 위에 있는 b를 대입한 값에서 아래에 있는 a를 x에 대입한 값을 빼주겠다. 즉, 이 값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예.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대문자 fx가 소문자 fx의 원시함수지요. 그렇다면 원시함수를 가지고 이 구간에서 계산을 했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이것의 원시함수로 계산했으니까 이걸 도함수, 즉 소문자 fx를 적분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소문자 f, xx, dx를 구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 소문자 f의 원시함수를 계산해서 이 구간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정적분 계산법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대문자 fxx, CDF를 미분하면 소문자 fxx, PDF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정리를 보면
x가 a보다 크고 b 이하일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PDF를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네요. PDF를 그 주어진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적분하면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PDF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CDF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X가 A보다 크고 B 이하가 되는 확률은 CDF로 계산하면 CDF로 FXB에서 FXA를 빼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을 PDF를 가지고 계산하면 이 구간에서 PDF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PDF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예, 연속 랜덤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PDF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PDF는 이런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fxx는 0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이건 너무 당연하지요. 예, 우리가 dx분의 d 무엇을 미분해가지고 PDF를 얻은 거냐? CDF를 미분해가지고 PDF를 얻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 CDF가 어떤 성질을 갖는다라는 걸 봤었어요. 여기 CDF는 어떤 함수였나요? 증가 함수였어요. 그렇다면 증가함수의 성질, 그 도함수가 0보다 커야 되지요. 그렇죠? 근데 그 도함수가 PDF예요. 그러니까 PDF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예, 그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0 이상이다라고 확장해서 쓴 겁니다. 예,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을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PDF라는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적분을 해주면 1이 돼야 되지요. 왜 그런 거냐? 자, 우리가 x가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이라는 걸 계산하고 있을 때 그걸 PDF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그 구간에서 PDF를 적분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구간에서 PDF를 적분했다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한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는 전체 구간이니까 당연히 x는 그 전체 구간에 항상 있어요. 그렇다면 그 확률은 1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구간에서 적분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연속 랜덤 변수의 PDF가 되는가 안 되는가 라는 것은 이 성질을 가지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PDF가 되려면 전체 적분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PDF가 되려면 그 함수의 전체 적분이 1이 돼야 됩니다. 예, 이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x가 a보다 크고 b 이하가 될 확률, 그 같은 구간에서 PDF를 적분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PDF로 계산한 거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x, dx. PDF를 이 같은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해서 적분해주면 x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다. 그렇죠? 예, 이런 성질을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를 가지고 본다면 여기 어떤 연속 랜덤 변수의 PDF, fxx가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구간이 a부터 b까지예요. 그렇다면 x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구간에서 PDF를 적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적분이라는 것은 여기 PDF가 0보다 큰 함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x축보다는 위에 있는 이 빗금친 영역, 이 넓이가 바로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이런 정적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정적분이 뭐하고 똑같다고요? x가 a보다 크고 b 이하일 확률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정적분인데 정적분은 이 확률이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바로 이 확률인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 랜덤 변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산 랜덤 변수는 우리가 이산 랜덤 변수를 k라고 쓰면 fk, k 이렇게 되는 값은
대문자 K가 소문자 K가 되는 확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산 랜덤 변수의 PMF는 확률 질량 함수 PMF는 실제로 어떤 확률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확률 밀도 함수, 연속 랜덤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PDF, FXX는 그 자체로 확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는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산 랜덤 변수는 실제로 확률이니까 FKK라는 것은 0 이상이고 1 이하가 돼야 되지만 이것은 실제로 확률이 아니니까 증가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0보다 커야 되긴 하지만 1 이하다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보다 크다라는 얘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확률이 아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확률일까요? 이 함수가 표현하는 것은 x가 a보다 크고 a 플러스 델 x 이하다. 이렇게 되는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a부터 a 플러스 델 x까지의 구간에서 이 PDF를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인티그럴 a부터 a 플러스 델 x까지 fxx dx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값은 이제 확률입니다. 이 구간에 있을 확률. 근데 이것은 우리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써서 자, 여기 A에서의 값을 대입해 가지고 함수 값을 구해 볼까요? 거기다가 이 구간의 길이 A부터 A 플러스 델 X까지니까 구간의 길이는 델 X입니다. 이 구간의 길이를 갖다 곱해주면 이것의 근사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확률이 아니지만 거기다가 구간의 길이를 갖다 곱해주면 이 랜덤 변수 X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을 얘기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델 X가 곱해져야 구간의 확률이 됩니다. 이 자체는 확률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성질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CDF는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FXX는 X가, 랜덤 변수 X가 이 소문자 X 이하가 될 확률, 이게 CDF의 함수값인데,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될 확률이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PDF를 적분하는 걸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X가 X 이하다라는 확률은 어디예요? 여기 X라고 하면 그 이하는 이 왼쪽이지요. 이걸 구간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되지요. PDF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fxt dt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x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되는 것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이산 랜덤 변수와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연속 랜덤 변수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라는 걸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영어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시그널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DC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ADC 하는 것은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언제 사용하는 거냐 하면 음성이나 음악 같은 그 오디오 신호를 녹화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녹화할 때 디지털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소개를 해볼게요. 음성이나 음악 같은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로 녹화를 할 때, 그 입력되어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화 또는 양자화라고 부르는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ADC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입력되는 음성 신호는 예, 연속 랜덤 변수로 표현되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자, 그럴 때
그 음성이나 음악 같은 것은 음파, 파동입니다. 파동이니까 그 파동이 어떤 구간에 속한다라고 그 구간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동이 속하는 이 최소값, 최대값을 측정을 하면 A부터 B까지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A부터 B까지 안에 들어오는 그 파동을, 음파를 어떻게 디지털로 표현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구간 A부터 B까지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 포함되는 어떤 구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을 몇 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눌 거냐 하면 2의 n승계의 작은 구간으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번호를 붙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간마다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에 번호가 붙을 텐데 들어온 입력 신호, 그 음성이나 음악 신호지요. 그걸 X라고 표현했을 때 그 X가 이렇게 나눠 놓은 작은 구간에 있는데 그 작은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 여기 번호가 붙어 있겠죠? 그 번호가 K다. 이건 정수로 붙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X를 한 점, 그 정수 K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수 K를 그대로 십진법으로 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정수 K를 이진법으로 써서 이진수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진수로 표현하면 여기 표현된 이진수는 그 표현을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n비트의 이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그 번호를 어떻게 붙일 건가라는 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n비트가 되도록. 자, 그래서 2의 n승계의 구간으로 나눌 텐데 2의 n승계의 구간을 어떻게 번호를 줄 건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번호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끝점에 붙는 번호 K를 마이너스 2의 n-1승부터 1씩 증가시켜가지고, 그럼 다 정수로 표현돼요. 마지막에 끝날 때에는 2의 n-1승 마이너스 1로 끝나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세워보면 오른쪽 끝점 K가 2의 n승계다라는 것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오른쪽에 플러스로 표현된 것이 2의 n-1승에서 1을 뺐으니까 1부터 여기까지가 2의 n-1승 마이너스 1이고요. 거기다 0을 하나 추가하면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개수가 2의 n-1승계가 되죠. 근데 왼쪽에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의 n-1승까지 갈 거니까 여기 절대값으로 세면 1부터 2의 n-1승이 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의 n-1승까지는 모두 2의 n-1승계의 정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로 표현된 게 2의 n-1승계, 플러스로 표현된 것하고 0까지 포함하면 2의 n-1승계. 그렇다면 이걸 다 더하면 2의 n-1승계가 두 번 더해졌으니까 2의 n-1승계의 두배. 그럼 2의 n-1승에다가 2를 곱하면 2의 n승계지요. 이렇게 2의 n승계를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 각각의 구간에 있는 것을 오른쪽 끝점의 번호로 출력을 할 거니까 여기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입력 x가 x1부터 x2 사이에 들어왔다면 이 안에 x가 들어왔다면 그 모든 x는 여기가 2번이니까 전부 2로 여기 2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입력 x가 여기 번호가 x-3부터 x-2 사이에 여기 안에 x가 들어왔다면 오른쪽 끝점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마이너스 2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진수로 바꿔서 출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됐지요? 자, 그렇다면 n이 3인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n이 3이다라고 하면 여기 n-1은 2가 되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2의 제곱이 4니까 4 마이너스 1, 3까지. 그래서 오른쪽 끝점은 x3까지 번호가 붙겠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은 2의 n-1승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까지 번호가 붙을 테니까 n이 3이면 3-1, 2, 2의 제곱 4, 마이너스 4. 여기 첫 번째 오른쪽 끝점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번호가 붙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진수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표현돼야 되냐? 오른쪽에 플러스로 표현된 것은
여기 X3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끝점이니까 여기 3번까지가 표현돼야 돼요. 이진수로.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를 제외하면 여기 있는 이진수만 부호를 하나 더 표현한다 그러면 비트가 하나 늘어나면 됩니다. 자, 그럼 4까지를 표현해야 되죠. 이쪽은 3이고 이쪽은 4니까 4까지 표현해야 돼요. 근데 4는 이진수로 표현하면 10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3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 3이었으니까 결국 n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양자와 기술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면 들어온 음성이나 음악 같은 것은 아날로그, 연속인 랜덤 변수니까 그 PDF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PDF가 이렇게 연속인 곡선으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여기 이 A부터 B까지 구간을 2의 n승계로 나눠서 요 안에 X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구간의 번호가 XK-1부터 XK까지라고 하면 이걸 전부 K로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이걸 10진수로 표현한 K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2진수로 바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K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여기 이 음성의 PDF를 이제 디지털로 이산적인 걸로 바꿨으니까 그 K에서의 함수 값을 이렇게 높이만큼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게 바로 FK, K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어떤 확률이었어요? K가 K인 확률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K가 K인 확률은 이 높이로 표현될 거고 그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하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게 바로 출력된 그 디지털 신호의 PMF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DC 같은 경우는 연속 랜덤 변수를 이산 랜덤 변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있는 그 그림을 설명을 하면 FKK라는 것은 그 막대의 높이로 이제 표시가 됐었는데 그게 바로 빗금친 영역의 넓이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구간에서 PDF, 음성 신호, 아날로그 신호에 이 적분으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쓰면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 그 점을 뭐 XK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그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이 구간의 길이 xk-1부터 xk까지 구간의 길이를 델타라고 할까요? 이걸 두 개를 곱한 것으로 근사값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속 랜덤 변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연속 사건이 완료되는 시간을 t라고 하자. 단위는 초입니다. 그럴 때, 이 t가 다음 그림과 같은 PDF를 갖는 연속 랜덤 변수라고 가정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t의 PDF라고 했으니까 FT, T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원점을 지나가고요. O에서 OC라는 함수값을 갖네요. 그리고 왼쪽이 선분으로 표현됐고요. 그리고 다시 감소해가지고 10에서는 감수값이 0이 되네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삼각형 모양이 5를 중심으로 해서 구간이 0부터 5까지, 5부터 10까지 같은 길이의 구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증가하다가 최고점에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왼쪽 이 직선의 식 구해 볼까요? 지나가는 점 0,0이네요. 그렇죠. 0,0을 지나가고 기울기는 이만큼 t가 증가한 것이 5. 그때 여기 이 함수 값이 증가한 게 5c. 그러면 5분의 5c. 그러니까 기울기는 c가 되네요. 그렇죠?
기울기가 C고 원점을 지나간다? 그럼 식은 바로 쓸 수 있죠? CT네요. 그렇죠? 그래서 0부터 5까지 t가 움직이면 그 함수값, 이 직선의 식은 CT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점을 선택하는 게 계산이 편하겠죠? 예, 여기 함수값이 0이니까. 그렇다면 지나가는 점은 10,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울기는 이번에는 기울기, 기울기는 이번에는 이만큼, 5만큼 증가했을 때 이렇게 감소되고 있었으니까 OC에서 0까지 감소됐으니까 마이너스 OC.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OC. 그렇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C. 그렇죠? 예, C, 0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C가 되는 예, 그러한 직선의 식을 구하면 돼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C 곱하기 T 마이너스 10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렇죠? FTT가. 그러니까 요걸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치워서 계산하면 C 곱하기 10-t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정리할까요? t가 0부터 5까지면 ct, t가 5부터 10까지면 c 곱하기 10-t. 그럼 나머지는 없으니까 0보다 작은 쪽, 10보다 큰 쪽, 이건 다 0이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식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럴 때 FTT가 PDF가 되려고 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상수가 있으니까 이 상수 C가 얼마가 돼야 이게 PDF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 사건이 3초 이내에 끝날 확률, 이게 얼마냐? 두 사건이 6초 이내에 끝날 확률은 얼마냐? 그랬어요. 두 사건이 완료되는 시간이 t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초 이내에 끝난다라는 것은 t가 3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요. 6초 이내에 끝난다? 그렇다면 t가 6 이하가 되는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FTT가 금방 그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식으로 바꿨어요. 0부터 5까지는 CT, 5부터 10까지는 C 곱하기 10-T,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이게 PDF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 구간에서의 이 PDF의 적분은 1이 돼야 돼요. 예, 이 식을 가지고 판정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려고 하는데 구간이 0부터 10까지에서만 함수값이 있어요. 나머진 0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가지고 적분을 나누면 됩니다. 이 적분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FTT 하고 플러스 인티그럴 0부터 10까지 FTT 하고 플러스 인티그럴 10부터 무한대까지 FTT 이렇게 세 개 적분을 더한 거죠. 그런데 이 바깥쪽 구간은 FTT가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적분도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0부터 10까지만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10까지 FTT DT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적분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적분도, 예, 여기 5를 중심으로 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5까지 FTT, DT. 근데 FTT가 그때에는 0부터 5까지는 CT니까 CT, DT 플러스 인티그럴 5부터 10까지 FTT, DT 5부터 10까지는 FTT가 C 곱하기 10-T. 그래서 C 곱하기 10-T, DT.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자, 요건 여러분들이 적분 계산 연습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적분을 다 할 필요가 없이 이 적분이라는 것은 예, 당연히 전체 확률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은 아까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자, 0부터 5까지, 5부터 10까지 이렇게 두 개 직선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 구간이에요. 이쪽은 0이고 이쪽도 0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5에서의 함수값이 5c였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c 계산하면 여기 5니까
5하고 5C 곱하면 25C.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적분이 삼각형 넓이를 통해서 25C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25C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C는 25분의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 PDF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PDF를 계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 수 있네요. 두 사건이 3초 이내에 끝날 확률, T가 3 이하일 확률. 그럼 T가 3 이하다라는 구간에서 PDF를 적분하면 돼요. 3 이하인 구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해서 여기 PDF를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다 적분할 필요 없죠. 0보다 작을 때는 FTT가 0이니까 적분해도 0이에요. 그렇다면 0부터 3까지만 적분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FTT가 0부터 3까지는 5보다 작은 쪽이니까 5보다 작을 때는 CT였어요. 그렇죠? 근데 C가 25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5분의 1 곱하기 T를 적분해 주면 되죠. 예, t를 적분하면 2분의 t제곱, 거기다 25분의 1을 곱했으니까 50분의 t제곱이 원시함수.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0부터 3까지 구간 적용하면 됩니다. t에다가 3 대입한 값에서 t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뺄 거예요. 3 대입하면 3의 제곱 9, 0을 대입하면 0의 제곱 0, 9 마이너스 0은 9. 그렇죠? 거기에 50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50분의 9. 그래서 50분의 9는 100분의 18. 그걸 소수로 표현하면 0.18. 그래서 t가 3 이하일, 즉 두 사건이 3초 이내에 끝날 그 확률은 0.18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사건이 6초 이내에 끝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6초 이내에 끝난다라는 것은 t가 6 이하다라는 거니까 t가 6 이하가 되는 구간에서 PDF를 적분하면 되는데 6 이하인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6까지예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6까지에서 PDF를 적분하면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을 때에는 PDF가 0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6까지에서만 PDF를 적분하면 돼요. 근데 PDF가 이번에는 5를 중심으로 달라져요. 근데 6은 5보다 커요. 그러니까 적분을 두 개로 해야 돼요. 그래서 0부터 6까지 적분은 일단 0부터 5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 5부터 6까지 적분하고 두 개를 더하면 되죠. 0부터 5까지는 FTT가 CT, 5부터 10까지는 FTT가 C 곱하기 10-T. 그렇죠? 그래서 0부터 5까지에서는 CT를 적분하고 5부터 6까지에서는 C 곱하기 10-T를 적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C는 둘 다 25분의 1이니까 계산 끝났죠? 25분의 1 대입하고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5까지는 25분의 1T 적분하면 되고 5부터 6까지는 25분의 1 곱하기 10-T를 적분하면 되죠. 이제 적분할까요? 25분의 1t를 적분하면 50분의 t제곱, 25분의 10-t를 적분하면 25분의 10t-50분의 t제곱. 이제 구간 적용해요. 첫 번째 적분은 0부터 5까지, 두 번째 적분은 5부터 6까지. 할까요? 첫 번째 항부터 t에다가 5 대입한 값에서 t에다 0 대입한 값을 뺄 텐데 5 대입하면 제곱해서 25, 0 대입하면 제곱해서 0, 25에서 0 빼면 25. 거기다 50분의 1 곱했으니까 50분의 25 계산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분 25분의 t에다 6 대입한 값에서 t에다 5 대입한 값을 뺄 텐데 6 대입하면 t가 6, 5 대입하면 t가 5, 6에서 5 빼면 1, 거기다 25분의 10을 곱했으니까 1 곱하면 25분의 10.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항.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50분의 1은 곱해 두고요. 거기다가 t에다 6 대입한 값에서 t에다 5 대입한 값을 뺄 텐데 6 대입하면 제곱해서 36, 5 대입하면 제곱해서 25, 36에서 25 빼주면 11, 50분의 1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50분의 11. 됐지요? 자, 그럼 이제 50분의 하고 통분이 됩니다. 50분의 첫 번째 항은 25, 두 번째 항은 25분의니까 50분의로 바꾸면 2배에서 20. 그렇죠? 세 번째 항은 50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1. 다 됐죠? 그래서 50분의 25 플러스 20 마이너스 11이다. 그렇죠? 이렇게 더하면 45, 거기서 11을 뺐으니까 34가 되네요. 그래서 50분의 34. 이것은 100분의 68.
100분의 68, 0.68. 그렇죠? 그래서 t가 6 이하일 확률은 0.68이다. 예,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연속 사건이 완료되는 시간 t가 단위를 초로 해서 다음 그림과 같은 PDF를 갖는 연속 랜덤 변수라고 하자. 조금 전에 예제에서 풀었던 그 PDF입니다. 똑같죠? 0부터 5까지는 OC. 그렇죠? 예, 0부터 5까지는 이렇게 예, 이 직선을 따라서 예, 함수값을 갖는 거고요. 5에서의 함수값이 OC.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OC에서 0으로 달려나가면 되고요. 아까 식을 구했죠. 두 개 직선의 식. 예, 그래서 0부터 5까지는 식으로 표현하면 CT, 5부터 10까지는 식으로 표현하면 C 곱하기 10-T, 나머지는 0. 예, 이렇게 PDF의 식을 구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예, 이제 문제만 바꿉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그 랜덤 변수고요. 그렇죠. 첫 번째, 이 사건의 종료 시간으로, 끝나는 시간으로, 완료되는 시간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냐, t가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고요. 그 다음 이 1번에서 풀었던 그 이 사건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간, 이 종료되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간 이 값에서 이 값을 중심으로 해서 10ms, 밀리초입니다. 예, 10밀리초 그 이내에 종료될 적절한 확률이 대략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대략하고 물어봤으니까 근사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적분으로 계산하면 참값이고요. 그렇죠? 예, 우리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써가지고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하고 곱한 것으로 사용하면 근사값이고요. 그렇죠? 예,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서 10ms 이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가볼까요? 자, 그럼 우선 종료 시간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연속 랜덤 변수예요. 연속 랜덤 변수니까 그 가장 가능성 높은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t가 t일 확률 하면은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0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간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료되는 그 구간으로 그 시간의 구간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구간을 계산해서 그걸 통해서 시간을 계산할 거예요. 점을. 자, 그러면 그 사건이 이 구간에 종료될 확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t부터 t 플러스 델 t까지 이 구간에 있을 그 확률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럼 t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PDF를 적분해 주면 되지요. 그래서 인티그럴 t부터 t 플러스 델 t까지 ft, t dt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하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적분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근사값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값, t에서의 함수값 ftt에다가 이 구간의 길이, t부터 t 플러스 델 t까지니까 구간의 길이는 델 t네요. 이거 두 개 곱한 것을 근사값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FTT 곱하기 델 T가 가장 큰 값을 취하는 그런 T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가장 큰 값을 취하는 T가 어떻게 되냐? 자, 그런데 FTT 곱하기 델 T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델 T는 그냥 구간의 길이에요. 그냥 구간의 길이니까 이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결국은 FTT가 가장 큰 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FTT가 최대가 되는 그런 t를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그 PDF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0에서 5까지, 5에서 10까지 이렇게. 근데 최대값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5에서 나타났어요. 그게 5C였어요. C가 25분의 1이었으니까 25분의 5 약분하면 5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가 바로 T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두 개 곱한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 곱한 것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 함수값이 최대가 되면 돼요. 근데 함수값이 최대가 되는 것은 이 함수의 식에 의해서 t가 5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사건이 종료되는 시간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간은 5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가장 가능성 높은 시간에서 t가 5일 때 5에서 10ms 이내의 종료, 이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ms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단위를 맞춰 보겠습니다. 예, 1ms라는 것은 1000분의 1초예요. 1000분의 1초. 그렇다면 10ms라는 것은 여기다가 곱하기 10 하면 되니까 1000분의 10, 즉 100분의 1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 높은, 가장 가능성 높은 이 시간 T5에서 100분의 1 이내다라고 했으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100분의 1은 0.01이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이라는 것은 5 마이너스 0.01부터 5 플러스 0.01 사이에 들어오는 이 구간이에요. 5에서 0.01 빼주면 4.99고요. 5에다가 0.01 더하면 5.01이고요. 그러니까 t가 4.99부터 5.01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t가 4.99 이상이고 5.01 이하가 되는 이 확률을 계산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 PDF를 보니까 PDF가 대칭이었어요. 그렇죠? 예, 대칭이니까 우리는 왼쪽 반쪽을 선택하든지 오른쪽 반쪽을 선택해가지고 두 배 하면 돼요. 오른쪽을 선택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왼쪽을 선택해서 계산해 보세요. 자, 그래서 t가 5부터 5.01, 오른쪽 반쪽에 있을 확률의 두 배를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오른쪽 반쪽 5부터 5.01 사이에 있을 확률은 적분으로 표현하면 이 구간 5부터 5.01에서 PDF, FTT를 적분하면 돼요. 그럼 거기다 두 배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참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 적분을 계산해서 두 배 하면 이것은 참값입니다. 그렇죠? 참값이에요. 그런데 근사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근사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사값이니까 앞에 두 배는 똑같이 하지만 여기 뒤에 있는 적분은 근사값으로 구할 거니까 여기 5부터 5.01이죠? 5에서의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 5부터 5.01이니까 구간의 길이는 0.01이지요. 그래서 구간의 길이하고 곱한 것으로 근사값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근사값 구해볼까요? FTO, 예, 조금 전에 봤습니다. 5에서의 함수값은, 예, 5C가 되네요. C는 25분의 1이었으니까 5C는 25분의 5네요. 그래서 FTO는 C 곱하기 5, C가 25분의 1이니까 25분의 1 곱하기 5, 해서 25분의 5, 약분하면 5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FTO를 계산했으니까 거기다가 두 배하고 구간의 길이 0.01 곱하면 이게 근사값이지요. 그렇죠? 자, 이거 계산해 볼까요? 약분하면 5분의 1이고요. 2 곱하면 5분의 2고요. 5분의 2는 10분의 4고요. 10분의 4는 0.4고요. 거기다가 0.01 갖다 곱하면 0.004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0.004가 근사값입니다. 됐죠? 자, 만약에 참값을 구해라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적분 실제로 계산하고 두 배 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 연습해 보세요. 이 적분을 계산하고 두 배 하면 0.003996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참값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는 근사값을 구하는 거니까 대략이라는 것은 근사값. 그래서 근사값의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0.004. 됐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